안녕하십니까. 이제 5편이 됐습니다. 벌써. 전에는 벽을 이용한 물구나무를 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거꾸로 서는 것에 분명히 익숙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어깨 근력도 키워지고 있을 거고요. 근데 그냥 무작정 쓰기보다는 제대로 일자 물구나무의 정렬을 알고 계속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 물구나무를 보여드리면서 그 정렬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어떻게 힘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부터 어떻게 힘을 주어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손가락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손가락의 힘으로 전체적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손가락의 힘이 뒤로 넘어가는 내 체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첫 번째로, 나중에는 어깨로도 막을 수 있고 골반으로도 막을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손가락의 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가락의 힘으로 한번 막고 그 다음에 중심점을 자꾸 차츰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쪽에 두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숙련자가 하는 방법인 거고, 처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손가락의 힘으로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로 넘어가는 거를 손가락 힘으로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지금은 넘어간 거고요. 막지 못한 거죠. 손가락에 힘만 주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뒤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손꿈치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무게 중심을 이동시킬 수가 있죠. 다음은 손가락에서 팔뚝 쪽으로. 팔뚝은 내가 일부러 힘을 주긴 하는데 그 힘은 바닥을 이렇게 움켜쥔다고 생각하시면 팔뚝에 자연적으로 힘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쌓아 올라가시면 되고, 그 위로는 팔 앞쪽보다는 뒤쪽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손목 위에 팔꿈치, 그 다음에 어깨가 있을 수 있게 바닥을 좀 더 강하게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은 팔 뒤쪽과 어깨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팔꿈치를 구부려서 처음에 중심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 동안 내가 구부려서 중심을 잡고 펴내는 건 괜찮은데 계속 편 상태로 지속을 하시면 오래 못 섭니다. 보여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못 서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펴주셔야 일자 물구나무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더 강하게 밀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구부리는 건 잠깐은 괜찮지만, 중심을 잃었을 때 다시 잡기 위해 잠깐 구부리는 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구부리는 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펴내면서 살짝 안쪽으로, 그러니까 외회전이 되겠죠. 외회전을 하는 느낌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압력을 받게 되면 약간은 이렇게 되지만 내 느낌은 바깥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가 옆으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잘 못 버팁니다.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살짝 안쪽으로, 해부학적으로는 외회전이죠. 외회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가셔야 제대로 일자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깨 쪽으로 넘어가면은, 어깨 자체보다는 어깨랑 승모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힘이 딱 견고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야 물구나무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많이. 자, 보여드리면은 일단 파이크 자세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파이크 자세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빠져 있고 승모에 힘이 빠져 있으면 이런 형식이 돼요. 어깨랑 귀가 좀 멀어지게 되죠. 이렇게 서게 되면은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이렇게 전 지금 억지로 잡고 있긴 한데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쭉 거상이라고 그러죠. 거상을 시킨 상태에서 어깨와 승모에 힘을 줘서 이런 형식으로 가셔야 조금 더 견고하게 물구나무를 서실 수 있습니다. 쭉 완전 뻗은 상태로 위로 슈러그라 그러죠. 뒤에서 찍어주시면은 이 상태에서 어깨 힘과 승모 힘을 이렇게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를 으쓱한다 그러죠.
슈러그. 이렇게 하셔야 물구나무를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제 팔뚝에서 올라가서 어깨, 승모까지 갔죠. 그 다음은 가슴과 등 쪽이죠. 이쪽 자세는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거기서 만세를 하면 흉곽이 약간 벌어지면서 이 상태가 되겠죠. 앞, 뒤로 막아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안 켜있으면은,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너무 안 켜있으면은 이 상태가 돼요. 이게 아니라 좀 가슴을 벌린다고 생각하고 살짝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제대로 된 일자 물구나무를 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 세팅은 등을 넓게 벌리고 날개뼈를 이렇게 벌린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세팅법이고, 거기서 살짝만 어깨를 열면서 살짝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표현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가슴을 닫으면서 열어야 돼요. 이건 직접 해보셔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하고 허리 쪽으로 넘어갈 건데, 배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크런치 하듯이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배꼽이 내 등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할로우를 잡은 상태에서 만세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들어가요. 거기서 조금 더 내가 의식적으로 배를 아랫배, 똥배에 힘을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상태가 나오죠. 보여드리면은 그냥 크런치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도 잡히긴 해요. 근데 오랫동안 지속을 못 합니다. 보여드리면은 배를 이렇게 힘을 이렇게 준 상태. 이게 아니라 이 상태로 가는 건데, 이 상태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뭔가 되게 불편해요. 저도 불편하고 불편해 보이고,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배를 좀 홀쭉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골반을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배에 힘을 주기가 용이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할로우, 만세, 이런 식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 골반으로 넘어갈 건데, 방금의 움직임과 배에 힘을 주는 것과 약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골반이 너무 후방경사, 이게 전방경사, 후방경사죠. 후방경사를 했을 때 너무 후방경사를 깊게 해버리면은 골반 자체가 너무 파이크 돼요. 너무 이쪽으로 되는 거죠. 서서 보여드리면은 과도하게 골반을 말아버리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건 골반이 열려서 넘어간 거고, 다시 골반을 닫으면은 할로우가 이렇게 잡히겠죠. 이렇게. 이게 아니라 골반을 좀 열어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될 수 있게, 과도한 후방경사가 아니라 후방경사가 기본 세팅법, 그 다음에 살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후방경사에서 살짝 열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방금 골반의 움직임은 엉덩이의 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엉덩이는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괄약근을 조여서 좀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가 하시는 분들은 반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다를 다 잡고 있어야 돼요. 다음은 허벅지는 배 쪽, 햄스트링은 등 쪽으로 가는 방향성을 결정을 해요. 햄스트링에 힘을 너무 과도하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햄스트링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거보다는 허벅지에 적절하게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위로, 모든 에너지를 위로. 앞뒤에 적절히 힘을 줘서 그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물구나무 설 때 딱 두 군데를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승모하고 어깨 이쪽과 두 번째는 허벅지하고 햄스트링 이쪽을 되게 힘을 많이 줘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적절히 힘을 분배를 시켜서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다음은 종아리. 종아리 쪽으로 가면은 이제 허벅지는, 그러니까 이쪽은 근육이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적절히 분배를 시켜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이쪽은 없죠. 뒤쪽만 있죠. 그러니까 종아리에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면은 아까랑 비슷한 형식이 돼요. 뒤쪽으로 너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중심 자체가 허벅지에 힘을 종아리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뒤쪽으로. 발끝을 살짝 뻗는다고만 생각하셔야 되지, 너무 온 힘을 다 집중해서 이렇게 바짝 힘을 줘버리면은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긴장감만 유지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손끝부터 발끝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힘을 줘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올곧이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할로우의 개념은 저희가 이 전 시간에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죠. 근데 거기에 늪에 빠지면 안 돼요. 할로우라는 것 자체가 이 상태니까 전면부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면부에 기본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 세팅법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은 바나나 물구나무가 아니라 그 반대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적절히 앞쪽에 힘을 빼고 뒤쪽에 힘을 줘서 일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할로우를 너무 과도하게 잡아버리면은 이런 느낌의 물구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면부에만 힘이 들어간 거죠. 그거를 후면부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적절히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점을. 물론 처음부터 앞뒤에 힘을 적절히 분배시켜서 딱 올라가서 잡으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고수의 영역인 거고, 연습하시는 데 있어서는 기본 세팅법은 할로우 대신에 중심을 잡아가면서 조금씩 등 쪽에도 힘을 주고 뒤쪽에도 힘을 주면서 균형을 잡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편이죠? 5편을 이제 마무리를 지은 것 같고요. 일자 물구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왜 이 대목에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벽 물구나무를 설 때 지금 알려드린 그런 힘주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은, 배병 물구나무를 설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버티고만 있는 걸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부터 해서 팔뚝, 팔꿈치, 어깨, 가슴, 등, 허리, 배, 엉덩이, 발끝, 종아리까지 다 의식적으로 내가 힘을 주고 버티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좀 더 효율적이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구나무를 도달을 하기 위해서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냥 주구장창 그냥 별 의미 없이 서는 것도 분명 도움은 돼요.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자, 다음 편은 이제 제가 시퀀스를 하나 짰어요. 시퀀스를 한 20여 분, 20분 좀 넘는 분량의 시퀀스를 짰는데, 플랭크나 뭐 가동성 운동, 뭐 스트레칭 그런 동작들을 넣어서 물구나무에 서기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추려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나름의 제 노하우와 뭐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공부한 것들을 이제 20여 분의 동작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 시퀀스를 만들어 놨으니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초보자부터 어느 정도 물구나무를 서실 수 있는 분까지 다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매일매일 하셔도 될 정도의 강도로 세팅을 해서 해놨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물구나무를 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꼭 부상 조심하시고요. 반드시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도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